자녀의 글쓰기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글쓰기에 대한 아주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이 생기는 글쓰기이며 바로 저 해피 이선생이 집필했습니다. 맘에드림 출판에서 2024년 4월에 나온 신간이며 분량은 115쪽,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과연 초등 글쓰기 실력 향상에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되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보호자들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과목마다 수행평가를 봐야 하는데 대부분 글쓰기와 연관됩니다. 게다가 2028년 대입 개편안의 핵심 중 논수령과 서술형 평가의 확대가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교 내신의 주제별 글쓰기, 보고서 작성 등의 평가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글쓰기를 초등 아이들은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글쓰기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지 않으면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은 글쓰기 책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가 꾸준하게 글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그동안 맘에드림 출판에서 글쓰기 관련 책을 2권 펴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쓰다 보면 저절로 감정을 알게 되는 글쓰기이고, 두 번째 책은 쓰다 보면 저절로 창의력이 자라는 글쓰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글쓰기 시리즈의 마지막 책으로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이 생기는 글쓰기입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50가지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책 제목처럼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과 함께 공부 머리가 쏙쏙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작가의 글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은 더욱 중요해졌어요. 또한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문해력이랍니다. 선생님은 꾸준한 글쓰기야말로 문해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책의 주제인 논리력은 배움이 즐거워지는 공부머리도 키워줘요. 나아가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 소통 능력에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이 책에 담긴 질문들은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보세요. 다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글에 논리적으로 정리되어야 해요.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테니까요. 문해력은 책만 많이 읽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모두 50가지의 이야기와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 속의 모든 질문들은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제시된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야 하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예시글에는 해피 선생의 한마디라고 하여 저희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나와 가족, 2장 학교와 친구, 마지막 3장 이웃과 국가. 1장 나와 가족 중 두 번째 글쓰기 주제는 스마트폰 좀 내 맘대로 쓰고 싶어요 입니다. 숏폼, 자유, 제한이라는 핵심 단어 뜻을 설명하고 이야기 읽기가 나옵니다. 각 제시문은 제가 직접 고민하며 만든 이야기로 모두 초등학생이 주인공이라 글을 쓰기 전 아이들이 만약 나라면 어떨까 생각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민혁이란 아이는 밤 늦게까지 마음껏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진혁이는 밤 9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아이들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써야 합니다. 사실 저는 매년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국어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글쓰기를 합니다. 창의적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를 하고 제가 첨삭 후 강평까지 해줍니다. 이 주제도 아이들과 실제로 써봤던 주제입니다. 2장에서는 학교 교실에 CCTV가 있다면 어떨지,
본인은 찬성과 반대 중 어느 입장인지 쓰고 이성교제 및 만화책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3장 이웃과 국가에서는 배고픈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어야 하는지,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시사적인 내용들도 글로 써보도록 했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주 글을 써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한다고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글쓰기 시리즈 책을 펴냈고, 이번에 나온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이 생기는 글쓰기가 그 마지막 편입니다. 글쓰기는 학교만 믿고 있기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가정에서 글쓰기 관련하여 괜찮은 교재를 자녀에게 권해주시고 꾸준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고민하며 정성껏 만든 책입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아이들과 국어 수업 시간 썼던 주제들을 대폭 포함시켰고, 책 제목처럼 아이들이 쓰다 보면 저절로 어휘력, 문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도록 야무지게 구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자녀의 글쓰기 때문에 고민인 보호자들께서는 한 권씩 구입하여 아이에게 권해주시면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해피 선생이 쓴 15번째 책 쓰다 보면 저절로 논리력이 생기는 글쓰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제가 썼지만 정말 정성껏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며 만든 책입니다. 글쓰기를 잘 하려면 꾸준하게 글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글쓰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문해력과 논리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하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선생이었습니다. 안녕.